예,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사이버 시큐리티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차량에서 사이버 보안 트렌드를 한 5분 정도, 6분 정도를 통해 가지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저는 잭컹이고요. 혹시 이 세미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지메일로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그 이제 쭉 조사를 하다가 외국의 이제 여러 회사들 한번 여러 나라들이 현재 지금 차량에 대한 사이버 보안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우선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보셔서 아시겠지만 20년도 말에 국토부에서 차량에 대한 이제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 아직 그 법제화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현재 법제화 진행 중에 있고 그 지금 이 국토부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좀 바뀌어가지고 다시 뭐 일을 뭐 하고 있다. 뭐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역시 그 N사의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약간 좀 한국은 미국의 그런 분위기 이런 걸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9월인가? 3, 4분기쯤에 10월쯤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여기 이제 왼쪽에 보시면 그 국가기술자문회의에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이제 어 12대 국가기술 전력으로 이제 뽑았더라고요. 그러한 얘기는 이제 차세대로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도 이제 국가에서 좀 중점적으로 뭔가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려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10월 정도인가 국회 도서관에서 그 독일하고 일본의 자율주행 레벨 4에 대한 이제 그 법제화 예시를 이제 발행을 했는데 한 번쯤 이런 부분들도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관련돼서 법제화는 독일하고 일본이 굉장히 빠르고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자율주행 관련된 법제화가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지금 이제 제가 뭐 주변 인맥들이나 지인분들한테 물어보면 한국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사이버 보안을 각 프로젝트, 차량 응용 프로젝트에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케이스 1은 유럽 OEM들이 이제 그 티어 1들한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L사, 그다음에 뭐 M사, 그다음에 뭐 C사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OEM이 서플라이어 티어 1들한테 너희 제3자의 인증을 취득해라. 그러니까 뭐 내부 심사가 아니라 뭐 외부 인증이라고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도 뭐 C사도 있고 뭐 S사도 있고 이렇잖아요. 에이스팔스 인증하는 심사 업체처럼 그런 식으로 1434의 사이버 보안 CSMS 그 인증을 외부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아라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럽의 뭐 OEM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지정한 그 컨설팅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이버 보안도 같이 아예 그냥 소싱을 줘가지고 같이 심사를 해라.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예 그 별도의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그 인터페이스 어그리먼트라고 일종의 NDA죠.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제 계약을 이제 그 어떤 추가적인 CIA를 맺고선 ISO 12434 기반의 산출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유럽의 뭐 R OEM 같은 경우는 아예 막 거의 개발 막바지인데 뭐 그 134 기반의 산출물 갑자기 막 내놔라, 뭐 갖다 달라, 막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쉽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그 케이스는 그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좀 더 한 가지 추가하는 경우가 있으면 한국의 OEM사가 그 국내 티어들을 이제 자기네들 어떤 CMS 인증 체계의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중국으로 넘어가는데, 중국은 UNEC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별도의 이제 자체적인 법 제어를 하기 때문에,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차량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이랑 데이터 보안법이 이제 21년도 말에, 21년도 9월인가? 8월쯤에 법제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법제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탁이라는 업체에서 차이나 GBT라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운전 자동차 공단 이런 데 같은 데서 별도의 이제 그 양산 전에 그 사이버 보안을 이제 검증하는 인증받는 게 따로 있고요. 그래서 어 중국 같은 경우는 유럽과 다르게 그 제품군마다 지켜야 하는 GBT들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면은 케이스 2일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일렉트릭 비어클에 대한 사이버 보안이고, 그 다음에 케이스 1은 그 사이버 시큐리티가 온보드 인터랙터 시스템, 그러니까 뭐 AVN 제품군 쪽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하고 데이터 보안법은 그 서로 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만약에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추가 CR이 들어와서, 아니면 그 뭐 1차 뭐 양산을 했는데 그 뒤에 CR이 와가지고 뭐 23년도 양산이다, 22년도 양산이다라고 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이랑 데이터 보호법 막 지켜라, 뭐 이런 CR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어 OEM사들이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프로젝트에서 만약에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데이터 보안법이 이미 양산하는 제품군에 그 베리언트 개념의 어떤 추가 CR이 들어와서 이거를 적용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프로젝트에 따라서 어,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시스템을 아예 그냥 재설계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잘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카탁이라는 업체에서 OEM이 이제 그 가서 시험을 합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OEM 자체가 프로젝트마다 이 카탁이라는 그 인증기관 가서, 중국의 인증정보기관인데 니네가 직접 알아서 해,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OEM이랑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독일은 아까도 앞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제화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더 상당히 좀 국제적으로 빨리 진행되는 케이스인 거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제조사한테 이런 그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조사가 OEM이 이제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경우죠. 뭐 예를 들어서 우측에 보시면 자율주행에 필요한 무선 통신의 충분한 안정성을 입증해야 되는 경우인데, 여기서는 뭐 보안에 대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직접적인 예시는 없지만, 이 무선 통신의 충분한 안전성이라고 하면 결국에 무선 통신도 이게 뭐 LTE로 할지 5G로 할지 아니면 뭐 블루투스로 할지, 아무튼 VTX를 적용할지, 결국 이것도 뭐 보안 프로토콜을 쓰기 때문에 결국 사이버 보안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도 이제 그렇게 되면 이거 관련된 뭐 검증이나 테스트 케이스나 아니면 계획이나 아니면 보안에 대한 아키텍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문서들을 많이 만들고자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이 제가 인탁스 인포메이션 레터의 10월 버전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통 이제 OEM들이 에이스파스를 하는 게 3.1이거든요. 근데 지금 4.0의 드래프트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아직 그 22년, 23년에 뭔가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22년 정도쯤에 프로젝트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에이스파이스 아마 3.1 정도로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인탁스에서 VDAQMC에서 에이스파이스 4.0에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 녹색으로 사이버 보안이 추가가 됐고, 아예 지금 보시면 여기 머신 딥러닝도 있어요. 새로운 프로세스 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메커니컬, 기계에 대한 메커니컬 들어가기 때문에 에이스파이스 4.0이 내년 3분기에 지금 뭐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면
어, 24년, 25년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양산하는 프로젝트들은 아마 에스파이스 PM 4.0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에스파이스도 상당히 점점 더 이제 까다롭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뭐 현재로서는 이제 국내 OEM사들은 UNCR 1호를 대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업체들은 VT를 받은 곳도 있다, 아니면 어떤 업체는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티어 1에 계신다고 하시면 유럽 OEM들이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하는지를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는 제가 케이스 3개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사이버 보안이 갑자기 이제 작년부터 엄청 이슈화가 되면서 OEM사마다 다 서로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인 경우는 만약에 에이스파이스에 플러스로 유럽 OEM들 같은 경우는 뭐 V사 아니면 A사 뭐 아니면 뭐 R사 이런 데들은 1434 기반의 산출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개발 프로세스에 사이버 보안의 어떤 ISO 1434 기반의 프로세스를 같이 이제 인테그레이션 하시는 작업을 해야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별도의 이제 CI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CI를 기반으로 아마 그 일종의 오딧 같은 경우는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조금 이제 그 서로 다른 이해를 하고 계신데, 티어 1들은 유니시 R15의 인증을 굳이 취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는 그 유니시 R156은 이제 OEM사, 제조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킬 필요는 없고, 대신에 이제 그 OEM사들이 R15의 CS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티어 1의 그 벤더사들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결국 CI를 맺어가지고 뭐 벤더사를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OEM사 주관으로 CSMS의 어떤 차량에 대한 VTA를 받고 그 VTA 인증을 받을 때 그 벤더사한테 갖다 직접 심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떤 OEM들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잘 고객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 진행을 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제 강의가 한 12분 정도 늦었는데 제 세미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사항은 앞에 보신 것처럼 제 이메일 계정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